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 주의 출발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도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잘 이어가고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어려운 흐름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500달러에서 훅 빠지면서 다시 1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5,500달러까지 뚫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하락세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이래저래 지금 중요 구간에서 안 좋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나름의 가격 반등을 보여주면서 유명 분석가들 사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전문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4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하나같이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종목들이어서 하나씩 기술적인 패턴에 대한 전망,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지표들, 또 상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연설이 예정돼 있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또 고용 지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단연 주목받고 있는 것은 12월 FOMC를 앞두고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인데, 어떤 뉘앙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시세 흐름이 우리의 마음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거대한 통합 패권 전쟁의 서막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 구축을 주구장창 강조해왔던 푸틴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독립적인 분산 원장을 활용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을 통해 미국의 달러 패권과 대항하겠다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꽤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개인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월렛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고,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과 빙엑스 거래소의 파트너십 해지와 관련해서 혹시 거래소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들도 주시는데, 거래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 쪽과 이 마케팅 방향성의 차이가 커서 이 파트너십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내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16,5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이 잇따르면서 다시금 16,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다시금 40% 수준에 간당간당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15,588달러에서 17,622달러 사이에서 통합이 됐는데, RSI가 강세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도 랠리를 이어갈 경우에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17,065달러와 17,622달러 사이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매수 세력이 오버헤드 저항 위로, 그러니까 17,600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면 하락세의 끝을 알릴 수가 있는데,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8,600달러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면 심리적인 수준인 2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해서 15,58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세 재개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이후에는 13,554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받아보면 이동평균이 평평해지고 RSI가 중간점을 근접해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이 보여지는데,
17,000달러 위로 상승을 하면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수 있고 1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5,588달러와 15,476달러 사이의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 있다. 만약 이 구간까지 뚫릴 경우에는 매도세가 붙으면서 하락세의 다음 구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바라보자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에 조금은 더 가까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최근 전문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3가지를 선정했는데, 먼저 최근 일론 머스크의 입김으로 반등세를 보여준 도치코인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도치코인은 0.09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넘어섰지만 곰세력은 다시 그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매수 세력은 11월 27일에 다시 피보나치 382 수준의 되돌림으로 0.1달러 위로 밀어 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세력은 다시 0.1달러 근처에서 회복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황소 세력이 0.09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힘을 쓰면 0.12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고 이후에 0.16달러까지도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반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곰세력이 계속해서 랠리를 매도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만큼 이후에는 0.09달러까지 후퇴하고 다시 0.08달러 부근에 자리한 50일 단순 이동평균까지 도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이 75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하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징후다. 곰세력은 가격을 75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고 공격적인 황소 세력을 붙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황소들은 여전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황소들은 84달러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릴 수가 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67달러와 과매수 영역 근처의 RSI는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라이트코인은 104달러를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84달러 아래로 빠지면 73달러에서 75달러 지지 라인까지 후퇴할 수 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은 80달러 부근의 저항을 깨고 84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후에 96달러 랠리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 곰세력은 황소 세력의 강세 시도를 끊기 위해서 73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최근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은 3차 채굴 보상 반감기를 8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채굴 보상은 블록당 12.5개에서 3차 반감기를 거치면서 6.2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라이트코인은 1차 반감기였던 2015년 8월과 2차 반감기였던 2019년 8월의 경우에도 이걸 몇 달 앞두고 약세 추세가 강세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라이트코인의 추세 전환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라이트코인이 5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이 됐지만 2021년 4월 시작된 약세장을 규정하는 추세선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좀 간단치 않은 것은 차트를 얼핏 봐도 100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와 리워드에 대한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인링크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체인링크가 지난 몇 주 동안 5.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의 범위에 있었고 11월 21일에 5.5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한 것은 황소들이 공격적으로 하락세에서 매수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6.74달러에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형성됐고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상승하면서 황소들에게 약간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7.15달러 위로 유지될 경우에는 8.5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9.5달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6.74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세력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5.5달러 지지선으로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거시경제 관련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은 11월 30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분위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뉘앙스가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클 바 부의장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등의 연설도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 이래저래 부담과 또 기대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이면서 동시에 다음 달이기도 한 12월 2일에는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FOMC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지표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상황이 확인된다라면 금리 인상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시장의 고용 둔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0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10월에 26만 1000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어서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라면 현재의 기대감이 연장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고 시장에는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74.7%,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25.3%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4시쯤 의미 있는 산타 랠리의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아주 어수선한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꽤나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그동안 주구장창 새로운 통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고 나름 현실에 일부 옮겨왔는데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국제 결제를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푸틴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행사에서 분산 원장과 디지털 통화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서방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 결제와 자금 흐름이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 결제를 이용한 서방의 불법적인 금융 제재가 국제 결제 시스템의 위험 요인이다. 디지털 통화 기술과 분산 원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 제3자나 은행의 간섭 없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푸틴의 이 같은 의중을 현실화시키려는 발빠른 움직임이 보인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떤 건 찬성했다가 또 언제는 반대했다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에 푸틴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푸틴이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또 반대 입장을 밝히면 아마도 러시아 중앙은행장의 목이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브릭스 공용통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중국 역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결제 시스템 위에 탑승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중국발 호재가 덮쳐올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정말 시간 문제다. 다음 강세장 사이클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강세장 사이클과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가 재미있는 설명을 거들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하락했지만 다음 강세장에서 크립토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지금 하락장에서 옷값을 아껴서 100달러를 암호화폐 축적에 사용한다라면 다음 강세장에서 그 100달러는 2,5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의미있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언제나 그렇듯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의 전략과 스탠스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